제가 임진왜란 순서 영상 올렸는데 두 문자 이야기하느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흐름 다시 설명하면서 순서 암기할 때 어떤 암기법을 쓰면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순서는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일본의 도장 깨기와 이순신의 반격. 그래서 부산포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동래성 전투 벌이고 경북으로 올라가서 상주 전투 벌이고 충청도에 있는 충주 탕금대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가 이제 조선이 마지막으로 배수진을 치고 한판 싸움을 한 건데 여기가 뚫리니까 아 서울은 답 없다 그러면서 선조는 서울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가고요. 서울은 일본군에게 일본이 무혈 입성 손쉽게 서울을 함락시키죠.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선의 수도 한양이 점령당한 거예요. 굉장히 시리에 빠졌겠죠. 그때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하면서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연달아 승리를 해요.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자, 여기까지는 암기가 쉬워요. 그냥 일본 동선 따라서 가면 되고 지니까 선조 도망가고 서울 함락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해전 승리를 하더라. 그래서 요건 스토리로 흐름으로 그냥 이해가 쉬워요. 그 다음 순서를 보면 이 광해군 분조가 나오는 건 선조가 서울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많으니까 선조가 자기 아들 시켜서 조정을 둘로 나누고 아들에게 너는 전쟁터 다니면서 백성들을 보살펴라. 이래서 광해군 분조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는 사이에도 육지에서는 계속 우리나라가 졌잖아요. 육지는 계속 지다 보니까 서울에 이어서 일본이 평양성까지 함락을 하게 됩니다. 평양성 함락되고 난 다음에는 한산도 대첩이에요. 평양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또 시리에 빠지니까 우리의 영웅 이순신이 짜잔 등장을 해서 이번엔 그냥 승리도 아니고 대첩, 큰 승리를 안겨주더라. 그게 한산도 대첩이고 그 다음에 금산대첩, 진주대첩 이렇게 있습니다. 흐름을 볼게요. 평양성 함락 다음에 한산도 대첩이 나왔죠. 이거는 앞에서 서울 함락당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첫 등장을 해서 옥포해전 등등의 해전에서 승리를 했고 그 다음 평양성은 이 조선의 넘버 2, 두 번째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서울에 이어서 또 하나의 큰 도시 평양성이 함락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다시 한번 또 등장해서 이번에는 큰 승리, 대첩을 거두더라. 그래서 한산도 대첩.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면 아, 서울 당했을 때는 이순신 장군이 첫 등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인 평양성이 함락됐을 때는 큰 승리, 대첩을 거두더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서 순서를 평양성 함락 다음에 한산도 대첩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한산도 대첩 다음에는 금산전투예요. 딱히 흐름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했다는 건 그 전까지 육지에서는 계속 지고 바다에서는 계속 이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다에서는 그냥 승리도 아니고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큰 승리를 백성들에게 선사를 한 거예요. 그럼 육지에 있는 군사들도 뭔가 좀 해봐야겠다. 한산도 대첩을 보고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해보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생기겠죠. 바로 그때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하냐. 금산 전투는 전투하지 말라고 금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는 육지에서는 계속 지니까 금산 전투 하지 마라. 그냥 도망가라.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조언을 했는데 이 조원 장군이 그 말 안 듣는 거죠. 아니다. 난 조선인의 기계를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조언을 따르는 7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장렬히 싸워서 죽습니다. 그래서 금산 전투의 특징은 젖잘싸예요. 졌지만 잘 싸운 전투. 그래서 이 금산 전투가 나올 수 있었던 건 한산도 대첩이라는 바다에서 큰 승리를 다시 한번 거두는 걸 보고 아 육지에서도 뭔가 해보자. 질 땐 지더라도 파이팅에게 한번 싸워보자. 이런 파이팅을 보여준 게 금산 전투다. 이런 식으로 한산도 대첩에서 큰 승리를 보고 육지에서도 파이팅 있는 전투를 보여줬다. 젖잘싸.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세요. 금산 전투 다음엔 진주 대첩이에요. 여기도 흐름을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금산 전투에서 뭐였어요? 육군들이 육지의 병사들이 파이팅을 보여줬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파이팅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병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산 전투에서 파이팅을 보여줬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진주 대첩에서는 이 의병들, 군사들의 사기가 충전을 하면서 이번엔 이기자. 금산 전투에서 이렇게 파이팅을 보여줬으니까 이번엔 이겨야 된다. 이러면서 진주 대첩에서는 큰 의미 있게 육지에서의 첫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한산도 대첩에서 이 평양성을 뺏기고 한산도 대첩에서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니까 금산 전투에서는 야 죽더라도 한번 파이팅에 끝까지 싸우자 해서 파이팅을 보여줬고 그 파이팅을 바탕으로 진주 대첩에서는 드디어 큰 승리, 육지에서의 첫 승리를 거두더라. 이런 식의 스토리를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자, 파트 2는 평양성을 탈환을 하죠. 이 평양까지 함락당하니까 이제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이 평양성 탈환하고 난 다음에 신나서 벽제관까지 이제 일본을 내몰았으나 여기서 일본한테 집니다.
일본한테 지고 나니까 명나라 군대는 정신 번쩍 들면서 다시 돌아가 버리죠. 평양으로. 아, 내가 여기 경기도까지 내가 와서 싸울 이유가 없잖아. 명나라 오는 길목인 평양만 지키면 되지. 이러면서 명나라 군대는 돌아가 버리니까 조선 군대는 어떻게 해요? 조선은 원래 조선 군대는 한양을 다시 수복을 해야 되는데 명나라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군대들은 경기도 행주산성에 이제 몰리게 된 거예요. 수세에 몰렸어. 하지만 이 행주대첩에서 권율 장군이 아녀자들이 행주 치마에 돌멩이를 나르면서 서포트를 하니까 그 관민이 합작을 해서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죠. 그리고 난 다음엔 진주대첩 2차가 있고요. 이때 진주대첩 2차 이후에 이 조선과 명나라와 왜구 간의 휴전 협상이 돼서 협상 이후에 선조는 서울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군사에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훈련도감 설치하고 이제 소호군 체제를 만듭니다. 이 흐름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평양선 탈환 다음에 벽제관 전투예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려면은 평양성에서 이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겨서 이제 기고만장한 거야. 명나라 군대가. 뭐야, 왜구 별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냥 경기도까지 계속 달라붙으면서 벽제관까지 일본군을 추격했다.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평양성 탈환 이후에 벽제관이 경기도에 있는 건데 우리 화장터 있는 벽제 알잖아요. 그게 이제 경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까지 그냥 밀어붙였다. 그러면 벽제관 전투 다음에 행주대 대첩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충격적으로 패배하죠. 그러면서 명나라가 평양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떨그러니 조선 군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행주산성에 모인 거예요. 조선 군대만. 근데 이 행주산성에 홀로 남은 조선군이 명나라의 도움도 없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더라. 그게 바로 행주대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가 지고 명나라 군대는 돌아가서 떨그러니 조선 군대만 남았지만 조선의 권율 장군이 아녀자들 이 민과 관이 합작을 해서 왜군을 물리친 전투가 바로 행주대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행주대첩 다음엔 진주대첩 2차예요. 이걸 외우기 위해서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수도권에서 명나라는 돌아갔으니까 명나라의 도움도 없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진 거예요. 행주대첩에서. 굉장히 열받았겠죠, 일본은.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 전투를 하나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게 어디냐? 바로 진주대첩 2차전을 벌인 거예요. 왜? 일본에게 경상도는 일본의 텃밭이에요. 경상도를 통해서 들어왔고 이게 이제 뭐 전라도는 침공하기가 힘들었는데 경상도는 이미 왜구의 소나기에 있었기 때문에 경상도는 일본 텃밭이라서 군대를 동원하기가 좋았어요. 게다가 진주대첩 1차전에서 졌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대첩에서 다시 서력을 해야겠다. 행주대첩 수도권에선 졌지만 일본의 텃밭인 경상도에서는 이제 조선군에게 또 질 수는 없다. 이러면서 진주성을 타겟으로 삼아서 대규모 군사를 보내서 진주대첩 2차전은 일본이 승리로 이끌더라. 그러니까 행주대첩 수도권에서 지고 일본이 좀 더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일본의 텃밭인 경상도에 있는 그러면서 1차전에서 졌던 진주성을 타겟으로 해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게 진주대첩 2차전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트 3 순서는 이렇게 돼요. 칠천량 해전을 벌이고 그 다음에 직산전투, 그 다음에 명량대첩, 노량대첩이에요. 스토리를 보면 칠천량 해전은 아시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그 수군 짱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원균이 수군 짱의 자리였는데 그때 일본 애들이 바다로 쳐들어왔는데 칠천량 해전에서 우리나라가 집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죠. 그렇게 칠천량 해전에서 지고 난 다음에는 명나라의 직산전투가 있어요. 이거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토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칠천량 전투에서 조선 수군이 충격적으로 졌어요. 왜? 임진왜란 때도 해군은 안 졌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선 전승이었어. 근데 칠천량 해전 바다에서 진 거예요. 명나라 입장에서 완전 깜짝 놀란 거예요. 조선 해군이 엄청 강하다 생각했는데 졌으니까 명나라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임진왜란에 비해서 정유재란, 얘들이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잖아요. 이 정유재란에서 일본의 공격이 심상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가 언제 이제 나서요? 이 평양이 함락되고 나니까 명나라가 이제 나서잖아요. 근데 이제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해군이 지는 거를 보고 이거 심상치 않다.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선 해군의 패배를 보고 놀라서 명나라는 이게 왜구가 천안, 충청도까지밖에 안 왔는데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제 직방으로 일본을 죽였다 해서 직산을 직살로 생각해서 직방으로 이건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이 지니까 명나라가 깜짝 놀라서 왜구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이 평양 함락이 아니고 충청도인 직산이 함락됐을 때 바로 선제적으로 나가서서 일본을 막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스토리는 쉽죠.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죽어요. 그러니까 백의종군했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컴백을 해서 수군 짱이 되고, 그래서 명량대첩에서 12척을 가지고 왜군 무찌르고 도망가는 적을 노량대첩에서 다시 한번 무찌른 게 명량대첩, 그 다음에 노량대첩이더라. 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한국사에서 순서 배열하는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흐름으로 이해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일본 도장 깨기랑 뭐 조선의 이순신의 반격, 이건 쉽죠. 부산포로 들어와서 부산에 있는 동래성 전투하고, 경북으로 올라가서 상주에서 전투하고, 충청도 충주에서 전투하니까 지니까 선조 도망가고, 일본군은 서울까지 함락하고, 이건 그냥 일본 동선 따라가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요. 뭐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나와서 뭐 해전에서 승리를 하더라. 이건 흐름으로 파악이 돼요. 근데 흐름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기 나름의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칠천량 해전 다음에 직산 전투예요. 이건 뭐 논리는 없어요. 흐름으로는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명나라가 조선이 칠천량 해전에서 패전한 거를 듣고서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놀랐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명나라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원래 임진왜란 때는 평양이 함락되니까 그 다음에 전쟁에 나섰는데, 정유재란 때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이 패배하는 거 보고 외국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서 상황이 심각함을 깨닫고, 직산, 천안이잖아요. 충청도. 천안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셔서 칠천량 해전에서 우리나라가 지는 거 보고 충청도에서 명나라가 바로 선제적으로 막았지. 그래서 칠천량 해전 다음에는 직산 전투,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 함락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조선 백성들에게 첫 승리를 안겨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뭐 이런 식의 이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서울 함락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했고, 평양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엔 이순신 장군이 큰 승리를 안겨줬다. 그게 바로 한산도 대첩이죠. 그래서 서울과 평양을 조선의 제1도시, 제2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영웅이 등장하는 스토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함락됐을 땐 이순신 장군이 처음 등장을 해서 첫 승리, 옥포해전 등등의 해전 승리를 했고, 제2도시 평양성이 함락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다시 나서서 이번에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대첩, 큰 승리를 이루더라. 그래서 평양성 함락 다음에는 한산도 대첩, 이런 식의 스토리를 비교를 해서 서울 함락했을 때, 평양성 함락했을 때 이런 식의 비교를 해가면서 스토리를 만드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한산도 대첩 다음에 금산 전투예요. 이것도 흐름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한산도 대첩에 큰 승리를 이순신 장군이 안겨주잖아요. 육지에선 아직 한 번의 승리도 없는데 바다에서는 큰 승리까지도 안겨줬어. 그러니까 육지 군사들이 자극을 받는 거죠. 아직 승리도 없으니까. 그래서 육지 군사들이 금산 전투는 뭐였어요? 전투하지 말라고 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팅 있게 나서서, 자기 죽는 걸 알면서도 나서서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팅 있게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그러니까 한산도 대첩을 보고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는 걸 보고 육지군도 파이팅 있게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 그럼 한산도 대첩 다음에 금산 전투,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금산 대첩 다음에 진주 대첩도 금산 전투에서 파이팅 있게 나가서 싸우다 700명이 장렬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지의 군사들도 사기 충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진주 대첩에서 육지에서의 첫 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일련의 스토리를 만들면은 한산도 대첩 다음에 파이팅 있게 싸우는 금산 대첩, 금산 대첩에서 파이팅 있게 싸우고 난 다음에 사기가 충천해서 드디어 진주 대첩에서는 첫 승을 거뒀다. 이런 식의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면은 이게 흐름으로 파악 안 되는 것도 머릿속에서 이유, 논리를 만들어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순서들이 나오면 처음에는 흐름으로 파악 가능하면 흐름으로 파악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스토리와 논리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순서 배열 문제들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